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3월에 컨퍼런스 콜 갔다 왔었던 제노코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항공 쪽 관련된 회사인데 어떤 투자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3월에 컨퍼런스 콜을 갔다 왔고요.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좀 보시면 21년 3월에 상장된 회사고요. 이제 우주항공 통신 전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이제 AT&T 출신이고요. 엔지니어링 출신으로 좀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임직원은 한 139명 중에 R&D 인원이 한 46%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46% 정도 연구 인력 인원 중에 10년 이상 대부분의 경력이 10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68%가 이제 정보통신 쪽의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경쟁력은 역시 이제 기술에 대한 특례로 상장을 했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글로벌로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유일한 제품들이 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매출 포트폴리오가 있다. 위성통신, 항공정자, 핵심 부품 등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매출에 대한 구성 요소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탑티어 파트너십을 보유를 하고 있다. 국내 쪽에서는 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하나그룹과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는 비아셋, 보잉, 그리고 로키드 마틴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의 그런 우주항공 지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5월에 이 우주항공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청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 민간 쪽으로 많이 이양을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도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우주항공국이 있죠. 나사라고 하는 업체가 결국에는 이 기술을 이렇게 정부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다양한 그 민자 기업들로 이제 이양을 하면서 뭐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나 뭐 이런 민간 기업들을 엄청나게 키우는 역할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쪽, 에어버스 등도, 뭐 에어버스는 프랑스 업체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서라도 어찌됐든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런 이제 민간 기업으로 넘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 자체가 커진 거죠. 그래서 국내도 이런 쪽으로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매출을 보시면 이제 551억, 올해 551억 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억 5천, 당기순이익은 16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핵심 부품이 제일 많고, 그리고 위성통신, 그리고 EGSE와 점검정비, 항공전자로 나눠 있다. 매출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부품은
방위산업 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부품 및 광전압 복합 케이블, 이제 케이블 쪽에 대한 매출 구성이 많다. 이거는 이제 개발 제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은 이제 위성탑 탑과 그리고 본체, 발사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성의 제어 감시 기능과 위성 중계기 관리, 그리고 위성 지상국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그리고 제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GSE는 점검 장비, 위성 발사 전까지와 위성 탑 자체 및 위성 본체를 점검하는 EGSE와 방위산업 무기 체계를 점검하는 시험 장비 개발 제조를 한다. 그리고 항공전자는 이제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 전자 장비의 개발 제조를 한다. 이거는 이제 표를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자료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상장되었을 때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는 게 더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되어 있을 때 만든 IR 리포트거든요. 여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표자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AT&T 벨 랩에서 근무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사무통신공업을 통해서 이제 제노코를 설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이제 위성 토탈 솔루션 관련된 기술이다. 그래서 위성 탑재체, 그리고 본체, 발사체. 위성 탑재체는 여기에 이제 이걸 보시면 좀 설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송 속도를 이제 위성을 통해서 전송을 빨리, 동영상 같은 거를 전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 720 bps급으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산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초소형 군집 발사체 개발, 위성 본체, 그리고 저궤도 위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거와 이제 발사, 이 소형 발사와 그리고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좀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수주 모멘텀 관련된 부분인데,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위성 발사체 관련돼서 국산 소형 발사체를 개발을 한다. 이 부분을 이제 하반기에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국산 소형 발사체 개발 예상도죠. 올해 하반기가, 그래서 제노코의 상단 엔진 기어 탑재 위치,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에 있고요. 그리고 EGSE의 그 방위산업에 대한 무기체계 점검,
그래서 군 정찰 위성 전력화인데 425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 위성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만든 제품 그 위성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군 위성 정찰에 대해 전력화를 425 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걸 이제 3년에서 5년 주기에 이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이 군 위성은 수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수명이 다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주기로 발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22년에 뭐 관련돼서 발사를 했고, 그리고 25년, 그리고 26년 이렇게 발사를 한다. 거기에서 이제 동사가 425 사업 관련된 위성 탑재체와 그리고 센서 제어분위 시험 장비를 만든다. 이게 약 2015에서 2025년인데요. 투자 규모가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여 기업은 뭐 이렇게 있고, 하나시스템 항공우주, 한국 항공우주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주 관련된 부분이 엄청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다 나열하긴 했지만 뭐 굵직한 것만 좀 나열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부 쪽에서의 정책적인 변화로 위성을 계속 쏠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결국에 쏘는 쪽에서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수주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역시 민간 기업과 정부에 대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이 다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기업들이 좀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과, 그리고 뭐 입찰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특색적인 부분,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항공전자 쪽은 항공기 관련돼서 KF-21 혼선 방지기를 이제 상반기에 홍선 방지기를 상반기에 이제 공급을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의 인터컴이라는 것도 올해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기 관련돼서는 통합 임무 컴퓨터 개발 완료가 됐고 24년 양산 예정이고요. 그리고 UAM 무인기도 하반기에 양산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들 굵직한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그래서 올해만 해도 벌써 이거 4개 정도 있잖아. 5개 정도 있죠. 내년에도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굵직한 것만 이 정도인데 뭐 짜잘짜잘한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과의 이제 전략적인 협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인 비아셋과 국내 독점 MRO를 체결했습니다. MRO 구축, 센터 구축을 진행을 한다. MRO는 이제 유지보수 정비 관련된 부분인데, 비아셋이 국내 이제 글로벌 업체인데요. 국내 기업은 아니고 이제 글로벌 업체인데,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냐면, 이제 스페이스X 있죠.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저궤도 위성을 만들고 있는 업체잖아요. 저궤도 위성. 참고로 이제 저궤도 위성을 왜 쏘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95% 이상이 인터넷망이 이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인트라넷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광활한 그런 대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인터넷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적외도 위성을 띄워서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이제 적외도 위성을 많이 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과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 비아셋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글로벌 쪽으로도 연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적외도 위성 통신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와 민간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외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위성 발사 및 발사체 개발 계획이 2040년까지 69기를 발사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 만들고 이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한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 예산이 뭐 지금 위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 2045년, 2030년까지 16조 투자, 뭐 여기에 이제 여기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69기에 16조가 포함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자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도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국내 쪽 정부에서 결국에는 발사체를 쏘면 민간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해서 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뭐 예산 편성이 당연히 이제 민자 기업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수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매출액 역시 사상 최대를 기대한다. 매출 650억, 영업이익 5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단기적으로 뭐 좋았습니다. 네. 거의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바닥 확인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한 바닥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임무 개발 컴퓨터 ICM 개발 2023년 양산 예정,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매출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돼서 기술 국산화가 계속 성공을 하고 있다. 동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외 업체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쪽은 뭐 국방 항공 우주든 아니면 항공 산업 우주 산업, 뭐 방위 사업청, 뭐 이런 정부 기관 쪽에서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을 역시나 뭐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40년까지 69기를 쏜다. 발사체 개발 계획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권 안으로 올라가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이상 돼야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만 뭐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주항공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뭐 현실로 좀 눈에 좀 확 띄어야 되는데 띄지는 않죠. 우주항공이라는 게. 근데 지금 조금씩 민간 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달로 우주 여행을 간다라는 부분들,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주항공이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